수도 엠모스 로직인데, 수도 엠모스 로직은 기본적으로 밑에 풀다운 네트워크만 컨트롤합니다. 셋다 보시면 엔모스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입력이 엔모스에만 들어가서 엔모스 스위치가 켜지면 여기가 그라운드로 പോകു고 엔모스 스위치가 꺼지면 로패스 쪽으로는 하이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달라붙겠죠, 그죠? 위에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저항을 쓰면 됩니다. 저항 중에 뭐 인핸스드 모드, 우리가 쓰는 걸 인핸스드 모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건 디플리션 모드라고 합니다. 디플리션 모드는 다른 게 아니라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안 걸었을 때 기본적으로 채널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바이어스 디바이스거든요. 제로 스레시홀드 볼티지, 제로 스레시홀드 디바이스입니다. 스레시홀드를 조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이트 소스가 0볼트일 때 켜져 있기 때문에 제로로 켜져 있을 때 이 저항으로, 이 사이즈 가지고 이 저항을 조절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얘처럼 아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CMOS인데, 게이트를 여기를 최대한 열어서, 얘는 PMOS를 쓰고 있고, 얘는 NMOS를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요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기준 인버터를 디파인을 했었는데요. 기준 인버터하고 동일하게 이제 레지스턴스, 이게 이제 전류 드라이빙 캐파를 가지려면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가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이제 구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유닛 인버터를 디파인 할 때 PMOS하고 NMOS가 정해진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돼서 얘가 2가 된 이유는 NMOS보다 2배 느리기 때문에 같은 전류를 흘리려면 사이즈가 2배라 해요. 자, 이게 기준 인버터입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같은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게 턴온이 되었을 때 저항이 R 정도 되거든요. R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게 VDD에 걸렸을 때 이 정도의 전류를 여기서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캡이 달려 있으면 이 캡의 전류로 차지를 뽑아내게 되면 떨어지는 속도가 결정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차징을 할 때도 같은 저항으로 차징. 이 스피드를 결정하는 게 전류거든요. 여기 차지를 전류로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그죠? 어, 이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전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캐패시터를, 동일한 캐패시터를 달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밑에 게 켜졌을 때. 밑에 게 켜졌을 때, 여기에 I가 흘러요. 자, 그러면, 위에를 한번 보시면 얘는 항상 켜져 있어요.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죠. 얘를 얼마를 할 건가를 정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전류의 3분의 1 정도를, 얘 전류의 3분의 1. 그러면 이 전류가 로켓으로 들어갔죠, 그죠? 여기는 얼마를 흘려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흘려야 될 전류 I, 그리고 얘 때문에 흘려야 될 전류 3분의 I. 그렇게 흘려요. 그러면 3분의 4I를 흘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사이즈가 3분의 4입니다. 1보다 약간 크죠, 그죠? 어, 원래 유닛 인버터가 드라이빙 하는 전류를 드라이빙 하면서 얘에 흘려주는 전류도 소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얼마일까? 3분의 i를 흘리려면 원래 2배일 때 i였죠, 그죠? 3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3분의 2 정도 됩니다. 요의 사이즈는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 엠모스 로직을 만들 때 기본적인 스케일은 여기가 3분의 4. 뭐에 3분의 4냐면 얘보다 3분의 4배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크게. 그리고 얘는 얘의 3분의 1. 이게 이제 PMOS의 3분의 1 크기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수도 엠모스 로직의 유닛 인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영모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엠모스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기준을 잡죠. 얘를 기준으로 잡죠. 얘하고 호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이즈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풀업 쪽은 안 돼요. 이쪽은, 이 엔모스하고 동일하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전류가 작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죠? 근데 풀다운 쪽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큐가 있다 그죠? 이제 차징할 때하고 디스차징할 때의 속도가 달라요. 수도 엠모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은 있지만,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비대칭이라는 단점도 있고, 전력 소모가 존재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PMOS보다 훨씬 작은 거 한 개를 쓰고, NMOS는 요거 NMOS보다 약간 커지지만, 어차피 얘가 드라이빙 해야 될 캐패시티보다 훨씬 캡이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떠도 컴팩트하게 갈 수도 있고, 스피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아 게이트나 낸드 게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사이즈는 항상 3분의 2입니다. PMOS는. NMOS는 낸드 노아 게이트인 경우에는 그냥 3분의 4예요, 전부 다. 자, 이 경우에는 N채널만, P채널 드라이브 안 하고 N채널만 드라이빙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포인트 노아 게이트로 동작. 낸드 게이트 만들려면 이렇게 스태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얘는 마찬가지로 3분의 2 사이즈를 씁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얘의 4배 정도 돼요. 16 나누기 3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풀다운 쪽의 저항이 R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CMOS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에 로직이 없죠, 위에.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는 로직 게이트가 이런 게이트인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인버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생겨 있는 인버터가 있어요. 이게 A예요. 여기 출력이에요. 이게 인버터 출력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데 하나를 더 달아요, 이거. 이게 PMOS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가 나와 있어요, Y가. B에. 출력을 숏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로직 게이트는 원래 출력은, 입력은 그래야 되는데 출력을 숏을 내면 원래 안 되잖아요. 출력을 숏을 내면 서로 싸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로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A, B, Y. 0, 0, 0, 1, 1, 0, 1, 1. 자, 만약에 얘도 0, 얘도 0면 둘 다 꺼져 있죠, 그죠? 그럼 no problem. 1이에요. 자, 이때 둘 다 켜져 있을 때, 이때도 문제야. 둘 다 켜져 있으면 당연히 0로 가겠죠, 그죠? 주어도 있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0, 1이면 얘는 꺼져 있는데 얘가 켜져 있어요. 사이즈 스케일링을 했다 그랬죠, 그죠? 얘네들 사이즈, 얘는 3분의 2예요. 지금 보면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져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3분의 1로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자, 얘 두 놈하고 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이, 얘는 3분의 1, 3분의 1, 얘는 1이에요. 3분의 2보다 1이 크잖아. 밑에 게 이거예요. 얘가 이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전류도 흡수하고 이 전류도 흡수해서 로우로 만들어버려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이트를 갱드시모스라고 그냥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애가 로직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3분의 2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낸드 게이트식으로 동작하거든요. 우리가 낸드 게이트 만들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풀다운 쪽만 그려보면 낸드 게이트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A, B, Y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출력에 가까이 있는 쪽이 빨리 반응을 합니다. 플래그를 똑같이 띄워도 얘네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완전 대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아비터웨로 같은 경우에는 풀리 시메트릭 게이트를 쓴다 그랬죠, 그죠? 갱드시모스가 풀리 시메트릭이야. 일단 싸움을 붙여서 이긴 애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로직 게이트가 있긴 한데 전력 소모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원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갱드시모스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경우에 수도 엠모스 로직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음, 수도 엠모스 로직이 T로 시작하니까 여기 있네요. 얘가 수도 엠모스 로직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레이로 다가가는데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P모스가 있고 N모스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모스가 이 정도 약간 커졌죠, 그죠? 원래 이제 1마이크로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약간 커졌고 얘는 얘의 2배였었는데 더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런을 해보면 인버터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입력 출력 사이에 인버터로 동작하는 거는 아비아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랜드
낸드면 N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만들면 게잉드 시모스 형태입니다. 인버터 두 개를 출력을 숏을 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럼 AB가 입력에 대해서 낸드 게이트처럼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풀리 시메트릭 낸드 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싸우기 때문에 약간 떠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낸드 게이트로 동작을 하게 되면서 AB에 대해서 페어하게 대칭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제로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3절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모스 로직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풀다운 네트워크와 풀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닛 인버터를 기준으로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기본이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개선된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도입한 게 수도 엠모스입니다. 피모스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풀업 네트워크를 없앨 때 이렇게 없앨 수 있다는 거하고 스케일링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나오는 로직 게이트가 패스트 트랜지스터 로직입니다. 패스트 트랜지스터 로직은 이제 거의 연결되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로직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위치 B나 C가 둘 중에 하나라도 꺼지면 Y는 하이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B나 C가 둘 다 하이일 때, 둘 다 연결됐을 때 Y가 A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회로에 로직을 적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B와 C가 하이일 때 Y는 A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Y는 하이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A, B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Y는 A하고 붙고요. 아니면 둘 다 꺼져 있으면 Y는 하이임피던스. 그래서 이제 얘가 AND 형태, 이 두 개 AND죠, 그죠? 얘는 OR 형태의 패스 트랜스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스위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이 NMOS 스위치로 만들 수도 있고, PMOS 스위치로 만들 수도 있고,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NMOS를 쓰면 제일 간단합니다. 사이드 작고 캐패시터가 작기 때문에 이것만 구동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로일 때는 대부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꺼져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끄는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얘가 켜졌을 때, VDD일 때, VC가 VDD로 켜졌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게 VGS 값인데, 만약에 입력이, 이게 게이트가, 여기가 VDD고 여기가 제로였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요. 여기가 VDD고, 여기가 제로면, 이거 완전히 켜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아웃풋이 제로가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하이임피던스가 되겠죠. 여기 제로가 돼 있으면 그냥 하이임피던스. 자, 이때가 뭐가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가 VDD면 여기도 VDD예요, 입력이. 그럼 여긴 전압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VDD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열렸나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얼마예요? 0V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트레시홀드만큼 떨어져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치를 트랜스미션 게이트 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요. 이제 이걸 돌려보기 전에 이제 이걸 한번 얘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사실은 NMOS도 쓰고 PMOS도 써요. NMOS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PMOS는 이쪽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생겨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이임피던스.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때가 문제인데 만약에 이때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여기가 VDD, 여기가 VDD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제로를 줍니다. VDD의 바를 컨트롤의 바거든요. 제로가 되면 얘는 여기가 완전히 열려요. P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VDD가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대신에 손해보는 게 뭐예요? 스위치를 쌍으로 써요. 캐패시터도 늘어나고 면적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패스트 트랜지스터 로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스위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위치를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 게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NMOS 스위치를 썼을 때 여기는 요건 NMOS 스위치를 썼을 때 여기는 PMOS 스위치를 썼을 때 얘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썼을 때입니다. 여기 스위치 하나, 스위치 하나, 스위치 하나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클락 하나만 들어가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를 껐다 켰다 하려면 여기 하나를 주고 이거의 바를 여기다 주고 두 개를 줘야 돼요.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값을 주고 여기에 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 인버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스위치를 제어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 그래서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썼을 때, 또 PMOS 스위치를 썼을 때, NMOS 스위치를 썼을 때, 이제 얘 둘은 각각 하나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러닝을 해볼게요. 어떤 현상들이 보이는지.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시면, 얘가, 지금 Q가 여기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썼을 때입니다. 얘를 하나씩 올려놓을까요? 얘를 올리는 것보다. 입력을 올려놓는 게 낫겠네요. 입력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내려놓죠. 여기가 Q, 여기가 QP, QN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보죠. 여기 입력입니다. 입력인데, Q는 보시면 입력이 하이면 하이를 따라가고, 로우면 프로파이션 딜레이가 있지만 로우를 따라가고요. 하이면 프로파이션 딜레이 하이로 따라가고 잘 따라갑니다. 로직 VDD 로로. 근데 요게 PMOS 스위치죠, 그죠? PMOS 스위치는 VDD는 잘 표현하는데 로우 쪽을 잘 표현합니다. NMOS는 어떻게 돼요? 로우는 클리어한데 하이가 잘 안 되죠, 그죠? 얘를 지금 적어 놓으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얘를 겹쳐 놓는 게 낫겠네요. 겹쳐 놓고 보죠. 입력만 띄워놓죠. 자, 입력이 주어졌을 때, 자,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하이로를 다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요 녹색으로 보이는 게 NMOS 스위치야. NMOS 스위치는 VDD까지 못 가죠, 그죠? VDD에서 threshold만큼 떨어진 걸로 표현합니다. 로우는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이 테이블입니다. 얘는 no problem. 로우는 표현됩니다. 하이를 잘 표현을 못해요. 하이일 때 지금 보시면 NMOS가 하이일 때 보면 여기까지 못 가고 threshold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하이를 잘 표현을 못합니다. 스위치가. 근데 PMOS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는 잘 표현하는데 로우는 잘 표현합니다. 이 둘을 겹쳐 놓으니까 당연히 하이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트랜스미션 게이트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를 쓸 일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로우를 쓸 일이 없다 그럼 P 스위치만 써도 됩니다. 근데 하이로우를 둘 다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스위치를 만들 때 스위치 로직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스위치를 만들 때는 얘를 쓰거나 아니면 PMOS를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씁니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썼을 때 항상 문제가 포지티브 로직하고 네거티브 로직을 같이 양쪽 게이트 인가를 해줘야지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회로들이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이고요. 패스 트랜지스터 로직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게 먹스 회로. 먹스 실렉션을 할 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다이민 로직입니다. 다이민 로직은 앞쪽에서 이 수도 엠모스 로직을 봤었습니다. 얘를 없앴을 때, 좀 해피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mos만 밀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 뭐, 사이즈, 요 정도 커지는 건 no problem인데, 얘가 밑에가 켜졌을 때, VDD에서 그라운드로 스태틱 전류가 흐릅니다. 전력 소모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 VDD 얘도 켜져 있고 얘도 켜져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커지는 건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소모도 없으면서 위에 PMOS 로직을 이렇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다이민 로직입니다. 자, 원래 CMOS 로직이 있는데 왜 굳이 수도 엠모스도 만들고 또 뒤에 다이민 로직, 뭐 도미노 로직 이런 게 왜 나오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PMOS를 쓰기 싫은 거예요. 면적도 많고 캐파시터도 많이 크니까. 그래서 걔를 없애려고 했더니 수도 엠모스는 없어질 수는 있는데 쿨다운 네트워크가 켰을 때 스태틱 전류가 계속 흘러오고 있어서 대규모 회로를 만들 때는 전력 소모가 엄청 커져요. 스위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백만 개씩 그러는데 켜지게 되면 전류가 엄청 흘러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다이민 로직이에요. 다이민 로직은 여기서 설명이 되지만 D램 우리가 알죠. 그죠? 다이밍 램. D램 쪽에서 거의 다이민 로직으로 씁니다. D램은. 자, 여기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면 위에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얘는 수도 엠모스니까 항상 켜져 있었죠. 얘는 켜졌다 꺼졌다 해요. 켜지는 시간이 있고 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내믹 로직은 클락을 사용합니다.
얘가 클락이고 얘가 클락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하이였다고 하면, 클락이 하이였다고 하면 얘가 켜지고 얘가 꺼져요. 그때를 우리가 요 경우 클락이 이게 클락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연산할 때 이때가 로우인 경우, 로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켜지고 얘가 꺼져요. 로우인 경우 이때를 프리차징 스테이지라고 해요. 여기가 프리차징 스테이지, 여기가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프리차징과 이밸류에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 파이가 로우일 때 생각을 해보면 얘가 꺼지고요. 그럼 얘가 꺼지면 플로팅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켜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여기 흘러서 여기 켜져 있으니까 일로는 못 가고 여기 쌓입니다. 이 캐패시터를 차징을 한다 그래서 프리차징입니다. 얘는 무조건 하이로 차징합니다. 이때는 로직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로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직을 프리차징 시키는 스테이지입니다. 프리차징이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가 위에 스위치가 끊어지고 얘가 켜집니다. 자, 그러면 쿨다운 네트워크가 만약에 이게 ON이면 여기 차지를 뽑을 거고요. 이게 OFF면 유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차지를 디차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직은 쿨다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내요? 이렇게 생긴 로직은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Y의 반은 A거나 B, C 이 로직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A거나 B and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Y 바가 돼요. 켜지면 로로 떨어져요. 그래서 쿨다운 네트워크만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되고요. 얘는 그래서 프리차징 때는 Y가 하이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프리차징 이게 이제 프리차징일 때고요. 이밸리에이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하이일 수도 있고 로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때 이밸리에이션일 때 로직 값이 결정이 됩니다. 뒤쪽에 가서 메모리도 보겠지만 우리가 베릴로그 코딩하기 때문에 대부분 RTL 코딩을 하게 됩니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로직인데 이게 뭐냐면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레지스터가 우리가 뭐 64빗 시스템이다 하면 64개가 병렬로 붙어 있어요. 레지스터가 이게 버스 라인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에 64빗이 나와요. 다음 스테이지 값도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로직이거든요. 보통 컨비네이션 로직이라고 해요. 조합으로. 그게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64빗이면 64개가 나와서 64개가 여기로 전달이 되고 클락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 로직을 시모스 로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도 엠모스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이내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클락 시스템을 빨리 가져가려면 이 연산이 빨라야 돼. 연산이 빠르면 일반적으로 전력 소모가 커지죠, 그죠? 전력 소모도 작고 연산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건너가기 전에 계산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로직이고요. 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혹은 스테이트 머신 만들 때 기억 소자들이죠, 그죠? 값을 저장하는 소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전체 플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챕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로직, 이런 게이트를 만들 때 CMOS나 수도 엠모스나 패스트넷 로직이나 다이내믹 로직이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로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트레이드오프로 봤을 때 성능이 제일 좋은 건 그나마 다이내믹 로직이에요. PMOS를 날렸잖아요, 그죠? 일단 이득을 많이 봐요. 면적 많이 세이브하기 때문에 돈을 줄였잖아요, 그죠? 집적도를 높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전력 소모도 끊었다 연결했다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한 가지 오버헤드는 클락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클락 컨트롤. 오버헤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차지 쉐어링 문제인데요. 차지 쉐어링 문제인데, 자, 처음에 프리차징을 했어요. 이게 프리차징 스테이지에서 여기가 VDD로 프리차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C1 VDD만큼 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큼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밸리에이션에 갔을 때, 얘네들이 다 끊어져 있으면 그냥 유지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얘는 켜지고 얘가 꺼져요, 로직이. 그래서 A는 1이고 B는 0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하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 시리즈니까, 그죠?
시리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꺼져도 스위치 쿨다운이 다 꺼진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 사이에 이게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트랜지스터 사이에 캐파시터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이트가 있고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드레인이라고 하면 여기 캐파시터가 있잖아요. 그죠? 드레인이 가지고 있는 캐파시터가 있어요. 이 캐파시터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켜지고 얘 꺼졌다는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나요? 나눠달라 그러죠. 자기는 왜 안 주냐 그러죠. 비어 있는데. 그러면 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차지를 나눠 가지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차지를 나눠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원래 차지는 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들러붙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전압이 떨어져요. 나눠 가졌기 때문에. 원래 물이 하나는 가득 차 있었고 하나는 텅텅 비어 있었어. 근데 나눠 가지자 그러면 절반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차지 쉐어링 문제라. 저 차지 쉐어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보통 쓰는 방법이 여기에 많은 PMOS를 하나 달아서 차지 쉐어링으로 빠져나간 전화를 얘가 공급을 해줍니다. 원래는 여기 걸 빼서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조그마한 리커버리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으면 차지 쉐어링만큼 빠져나간 차지를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하나 달아줍니다. 보통 이렇게 심볼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달 때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버터를 달아서 여기가 되게 Y 노드에 이게 이제 실제로 달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여기 인버터를 달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요거는 그라운드는 뗐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풀차징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이 그럼 여기 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켜져 있겠죠, 그죠? 이 상태로.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 어느 정도만 높으면 얘가 얘를 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로로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로 가면 여기 하이기 때문에 얘가 꺼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짝만한 트랜지스터를 달아줬다는 개념을 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지를 나눠달라 그러면 얘가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 쉐어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만 문제냐?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모노토닉 문제인데요. 모노토닉 문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클락을 보시면 이때 프리차징입니다. 그때 이제 얘 둘 다 프리차징이 돼서 얘도 하이 이렇게 됐어요. 얘도 하이, 얘도 하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 이때는 로직 계산하는 스테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끊어지겠죠, 그죠?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로 갑니다. 얘는 연결이 되고요. 자, 근데 그랬을 때 어떨 때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이게 이제 Y가 하이잖아요, 그죠? 얘가 하이로 붙어 있어요. 얘는 항상 켜져 있어요. 프리차징 하면서 켜져 있는 거죠, 그죠? 켜져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켜져 있고 얘가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순간 얘로 로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입력과 상관없이 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얘는 하이로 프리차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 들어가면 얘에 의해서 바로 로로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A가 만약에 이렇게 변했을 때 얘가 이 로로 떨어졌죠. 그럼 얘가 하이로 가야 말이 되잖아요. 인버터 두 개니까. 그죠? 하이로 갈 방법이 없어요. 위에 게 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로직이 안 맞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해결이 가요. 근본 문제가 뭐냐면 프리차징 할 때 이게 하이인데 얘는 다른 로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전부 다 하이로 프리차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MOS 스위치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모노토닉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요. 그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이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항상 프리차징일 때 하이인 게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하이면 얘가 로우가 돼요. 로우로 프리차징 돼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도미노 로직이에요. 그래서 다이내믹 로직은 거의 도미노 로직으로 생겨 있는데 이게 인버터만 쓰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이내믹 로직과 스태틱 시모스 로직을 같이 쓰거나 수도 엠모스 로직을 쓰거나 해서 중간에 뒤집어주는 하이로 프리차징 된 걸 로우로 프리차징 되도록 연결되도록 항상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이런 모노토닉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거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얻는 이득이 있죠, 그죠? 얻는 이득이 있는데 얻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씩. 문제가 있으면 못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 다이내믹 로직인데요. 다이내믹 로직 예제를 한번 돌려보죠. 인버터부터 볼게요. 모넥스 다이내믹 로직. 인버터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위치 두 개가 있죠, 그죠? 클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얘가 이제 프리차징과 이밸류에이션을 결정을 하고요. 얘가 풀다운 네트워크 인버터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죠, 스위치가. 요 외에는 차지 쉐어링을 막으려고 해놓은 게이트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런을 하면 인버터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있는 게 클락입니다. 프리차징, 이밸류에이션, 프리차징,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프리차징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Y인데요. Y는 입력에 상관없이 하이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밸류에이션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로우기 때문에 하이로 있고요.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에서 만약에 입력이 하이로 가게 되면 출력이 로우로 떨어져서 인버터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프리차징 스테이지로 들어오고 다시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로 들어와서 동작하고 이렇게 동작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버터 동작을 하는데 인버터로 동작하는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가 있고 인버터 동작을 준비하는 프리차징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과 프리차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RTL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값이 중요하냐면 보통은 이때 샘플링에 가서 가져가요. 플러그 에지 끝에서. 이때 값이 아웃풋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랜드 게이트. 랜드 2. 랜드 2 다이내믹 로직. 여기 있네요. 여기도 랜드 2인데요.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나머지 똑같아요. 왜 똑같고 얘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얘를 런을 하면 똑같이 랜드 게이트처럼 동작합니다. 클락이 로일 때는 하이로 프리차징을 하고요. 이밸류에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둘 다 1일 때만 제로로 가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로면 얘는 하이로 유지가 돼요. 이때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고 얘는 프리차징 때문에 하이고요. 이때 이밸류에이션인데 얘가 제로 1이기 때문에 얘 제로 때문에 얘가 1이죠, 그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로 동작하는 게이트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노아 게이트도 있고요. 이제 뒤에는 이제 모노토닉 프로블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뒤에 도미노 로직을 한번 볼게요. 엔드 투 도미노 로직. DB, 퍼스트 브랜치, 엔드 투. 네. N? 왜 안 보이지? AN. 얘는 있는데, 테스트 브랜치, 엔드 투. 볼까요? 이건가요? 네. 이게 도미노 로직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게 인버터 하나 달려 있는데 얘가 차지 쉐어링 막으면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차지 쉐어링 막으려고 달았던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얘를 인버터로 달아주면 여기까지 가보시면 두 개 스위치가 얘는 이제 프리차징 하거나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달려있는 클락 스위치고요. 얘가 랜드 2죠, 그죠? 랜드 2인데
인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AND2가 되겠죠. AND2로 동작하면서 얘가 달려있으면 얘가 하이로 차징이 되면 얘는 로우로 차징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도미노 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미노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AND 게이트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아웃이고 여기가 Y2인데요. 아웃을 보게 되면 이게 AND 게이트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AND 게이트로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 로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요걸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요걸 사용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PMOS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얘가 이제 차지 쉐어링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단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대개의 다이내믹 로직은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도미노 로직.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게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시모스 로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유닛 인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기준을 잡아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내믹 로직도.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이즈가 2입니다. 여기 켜지고 하면 저항이 두 배, 이제 이게 R이고 이게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레지스턴스를 가지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는 유지하거나 떨어지거나 하죠, 그죠? 프로파게이션이 하이 투 로우밖에 없어요. 하이는 원래부터 하이죠, 그죠? 로우로 갈지 그냥 유지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PMOS를 통해서 이렇게 차징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차징하는 시간이 프리스테이지에 아예 연산하지 않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이로 갈 때는. 로우로 갈 때만 있게 됩니다. 로우로 떨어질 때는. 하이로 갈 때는 아예 연산 시간에서 빠져 있어요. 이밸류에이션 때 딜레이는 쿨다운 쪽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스 로직을 이해하고 나서 시모스 로직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좀 있었죠, 그죠?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피모스를 없애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도미노 로직 쪽을 이제 하이 퍼포먼스 쪽은 도미노 로직을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시모스를 거의 씁니다. 시모스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때는 수도 엠모스나 도미노 로직을 많이 쓰는데 수도 엠모스보다는 도미노 로직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다음 주제를 좀 한번 해보죠. 그 실장이 이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인버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또 다른 인버터가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B입니다. B 노드. 여기 A 노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B 노드. 여기 A 노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가 전압입니다. 두 개 전압인데 한쪽을 제가 먼저 여기를 A 전압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A는 요 인버터의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출력이니까 A에 대해서 B 전압을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 B 노드는 인버터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풋 하이, 인풋 로, 여기 인풋 하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B 노드의 전달 특성입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B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A가 어떻게 되는지, B가 입력이 되고 A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B가 만약에 여기까지잖아. 이게 이제 인풋 로가 여기였다 하면 요 값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하이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 VDD 쪽입니다. A 전압이 높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력이 여기 로라 했다면 여기 B 전압이 낮은 쪽에 있었다면 출력은 높은 쪽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B쪽 전압이 이 정도 영역이 있었다면 B의 전압이 이 정도에 있었다면 얘는 로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사이가 이렇게 트랜지션. 자, 파란색은 A의 전압이고요. 빨간색은 B의 전압. 이게 A라고 봤고 여기 B를 봤는데, 자, 지금은 이쪽 축을 그냥 A다 B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자, 처음에 여기가 얼마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임의의 어떤 전압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한 요 정도 가해졌어요. 그러면
요게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A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트리거링이 되겠죠. 그죠? 요게 그 전압이 걸려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 걸 통해서 가지는 않죠. 그죠? 위에 걸 통해서 가게 돼요. 밑에 거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한 이 정도 전압이 여기에 투사가 되면 B는 이 정도 전압을 출력을 내게 됩니다. 전압 레벨이 여기까지 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정도 전압으로 올라왔어. 그럼 B의 입력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죠. 다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B가 이 정도 전압이면 얘는 여기에 전압이 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얘가 전압이 더 올라왔어요. 원래는 A0라는 전압이 여기였다면 A0였다면 그 다음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B0가 요 전압이고요. 그 다음 A1 전압은 얘가 가해졌을 때 그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 전압을 보면 여기 전압은 떨어집니다. 제로 전 얘가 이게 A1이 돼요. A0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B 전압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B 전압이 여기까지 가해졌다는 얘기는 A 전압이 여기 떨어졌다. 이게 높으면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여기는 트레시홀드 근처에 있어요. 트레시홀드 근처에 조금 낮게 걸어주게 되면 얘가 전압을 끌어올립니다. 여기 낮은 전압인데 이거 끌어올리게 됩니다. 트레시홀드 근처에 있습니다. B가 끌어올려지죠, 그죠? B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떨어지겠죠.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로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로로 가게 되면 얘는 하이로 가요. 다시. 얘가 떨어지면 얘는 또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면 얘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로 수렴. 자,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출력 여기 맞고 다시 입력이 가고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동하는 경로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었다면 얘가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여기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얘가 만나는 이 트레시홀드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 있으면 어떤 경도든지 여기로 오고요. 얘가 약간만 여기 있으면 어떤 경도를 통해서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어떤 A0가 있는데 여기에 기준 트레시홀드가 있겠죠. 그죠? 이 트레시홀드보다 작다. 작으면 여기는 커지죠. 그죠? 커지면 여기는 더 떨어뜨리죠. 그죠? 작았는데 더 작아지고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더 커지고 더 작아지면 B는 커지고 A가 작아지는 방향. A는 작아지고 B는 커지는데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반대겠죠. 여기 살짝만 크면 만약에 A0가 이 트레시홀드보다 살짝 컸다.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살짝 크면 어떻게 돼요? 컸다는 얘기는 여기는 작아져야 되는 얘기죠. 인버팅이니까. 그래서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증폭을 리컬시브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다가 리컬시브 코드가 있죠. 그죠? 재규 함수입니다. 증폭기를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A0라는 값이 지금은 트레시홀드가 살짝 컸어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B0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 끌어올리죠. 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얘를 더 떨어뜨리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한없이 커져가서 맥시멈 VDD로 가고요. 얘는 어쨌거나 제로로 가게 돼 있어요. A는 VDD, B는 제로인 지점은 여기죠. 여기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출발이 V 트레시홀드보다 크면 A는 VDD, B는 제로. 여기로 수렴하게. A하고 B가. 만약에 A0가 트레시홀드보다 살짝 작다면 얘는 제로, 얘는 VDD로 수렴합니다. 여기 아주 작아도 작은 걸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지면 더 떨어뜨리고 이 루프가 시계 방향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영향을 안 줘요. 인버터가 저 방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회로는 딱 두 가지 스테이트 중에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증폭기의 개인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등비수열에서 발산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양쪽 끝으로 수렴을 하지만 실제로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나 이 스테이트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커도 되고 조금만 작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걸 어디다 많이 쓸까요? 개인이 무지하게 커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비교기입니다. 비교기. 어떤 기준보다 크냐 작으냐. 조금만 커도 이쪽으로 가고 조금만 더 작아도 이쪽으로 가요. 그죠? 근데 얘가
메모리 기능도 있죠, 그죠? 메모리 기능은 뭐냐면 서로를 속박하는 겁니다. 얘가 하이면 얘는 로로 가야 되고요. 얘가 로면 얘가 하이라고 서로가 인터락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메모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교 기능에 렛츠 컴프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렛치면서 컴프레이터입니다. 비교해서 이거가 크냐 작으냐 판단하는 데는 개인이 무한되면 아무리 조금만 커도 그냥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개인이 작더라도 이게 이터레이션이 돌잖아요. 내부에서. 그죠? 한번 얘가 한번 커지면 얘가 한번 줄어들고, 줄어들면 키우고, 키우면 줄어들고, 이터레이션이 돌죠. 그죠? 언제까지? 포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완전 끝장 할 때까지, 끝장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로직을 결정해 주는 거. 이게 비교기입니다. 그래서 비교기의 판단은, true냐 false,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애매하게 결정을 내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결정해 줍니다. 이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 이게 메모리 구조입니다. 자,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통제하려면 뭔가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SR래치거든요. SR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노아를 해놨는데 낸드도 있고 노아도 있어요. 자, 낸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인버터거든요. 이게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락킹이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얘에 대한 인버터를 여기 넣고 얘에 대한 인버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게 얘거든요.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핀이 하나 남아요. 이 핀이 컨트롤 핀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셋바, 여기가 리셋바 이렇게 되고 여기 큐고 여기 큐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한번 보면 큐바는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셋바, 셋 리셋 할까요? 보통 셋 리셋을 많이 하니까 0, 0, 0, 1, 1, 0, 1, 1 이렇게 돼요. 자,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0, 0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1이고 1이에요. 1, 1이면 뭐냐면 낸드 게이트의 1이라는 얘기는 내비두는 거예요. 기권이에요, 기권.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얘가 결정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Q고 얘가 Q바입니다. 그죠?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홀딩. 원래 값을 유지해. 홀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셋이 주장을 합니다. 아니, 요게 주장을 하죠. R이 주장을 하죠. 얘가 제로면 얘가 제로가 되겠죠. 얘가 1이면 얘가 제로가 됩니다. 얘가 1이면 얘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되고 얘는 1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로니까 얘는 1이겠죠. 그죠? 1, 1이면 얘가 제로로 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리셋 역할을 하거든요. Q를 제로로 끌어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얘가 제로, 얘가 1이니까 얘는 제로, 얘는, 아니, 그렇죠. 제가 제로고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제로가 돼서 여기가 1이 됩니다. 얘가 제로면 얘와 상관없이 그냥 1이겠죠. 그죠? 그냥 1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제로기 때문에 얘가 1이라서 얘는 기본비고 얘가 만약에 1로 갔다 가면 1이고 1이면 얘가 제로로 가겠죠. 그죠? 그게 셋이 됩니다. 1, 2는 집어넣게 되면 이거 1, 1이면 제로, 제로기 때문에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실제로는 1, 1이 나오는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오퍼레이션입니다. Q와 Q바가 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만든 게 낸드 게이트 가지고 SR래치를 만든 거고요. 같은 걸 노아 게이트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요 입력에 대한 Q바 입력에 대한 인버터 이게 지금 Q바고요. 얘가 Q죠, 그죠? 인버터죠, 그죠? 여기에 Q가 들어오면 Q의 바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백투백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 엘리먼트.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핀들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때는 파지티브 로직이에요. 파지티브 로직인데 만약에 제로라는 얘기는 노아 게이트에서 제로는 기권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로 1이었다면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면 Q 바에 상관없이 얘가 1이면 얘는 무조건 누워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Q가 제로로 갑니다.
R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면 얘와 무관하게 얘와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1로 가게 돼 있죠. 제로로 가게 돼 있죠. 그죠? 얘가 1이면 노하게 있으니까 이제 제로로 가요. 그리고 제로면 여기가 제로고 얘가 제로기 때문에 제로면 얘가 1로 가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셋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얘도 제로 되는데 이건 쓰면 안 되죠. 그죠? 놔두려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본 게 메모리 엘리먼트의 동작 원리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인버터가 낸드 게이트나 이런 걸 쓸 때는 얘가 Q고 얘가 Q바면 Q가 들어와서 Q바가 되고요. Q바가 들어와서 Q가 되는 이렇게 인터락팅 돼 있는 게 메모리 엘리먼트인데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추가를 내주면 SR래치가 된다 그랬어요. SR래치를 만드는 방법은 낸드 게이트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노아 게이트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 SR래치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다가 넣어놨는지 안 찾아지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핀 하나를 더 얻었는데요.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핀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SR래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요. 얘는 보시면 이게 인버터입니다. 이제 이게 입력이 들어오고 인버팅 돼서 신호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건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 D래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는 D래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얘가 없으면 얘가 그냥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SR래치예요. SR래치거든요. 이게 이, 요 두 개가 여기서 여기로 인버터 역할을 하게 돼요. 인버터 역할을 하고요. 여기 나온 출력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클락 SR래치를 만들 때 이제 이걸 보통 음, 가리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낸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로 이제 그 클락드 래치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인버터 두 개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인버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인버터 하나, 요 인버터 하나. 모양을 보시면 여기 출력이 여기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출력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지금 요 라인이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버터 출력이죠, 그죠? 인버터 출력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출력이 여기가 출력인데 이게 이쪽 입력으로 연결.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출력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Q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통제가 안 된다 그러죠, 그죠? 통제하기 위해서 낸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를 쓴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가 다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스위치가 하나씩 달려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셋 리셋인데 이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 음. 얘가 Q고 얘가 Q바네. 거꾸로 달아놨지? 얘가 Q고 얘가 Q바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 스위치가 다 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S하고 R이 00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 다 꺼져 있으면 그냥 유지해요. 그죠?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0, 1, 1, 0, 1, 1 이렇게 돼요.
만약에 0, 1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제로고 얘는 꺼져 있어요. 얘가 1이에요. 얘를 로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Q가 제로가 되겠죠. 얘가 제로가 되겠죠. 얘는 강제로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제로까지 내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 이 스위치가 이 인버터의 트레이숄더 밑으로만 내리면 지가 알아서 끝으로 가게 됩니다. 비극이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압을 진짜 VDD에서부터 제로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트레이숄더 밑으로만 내리면 여기 전압을 얘 가지고 트레이숄더 밑으로만 끌어내리면 알아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얘가 로로 가게 되면 얘가 하이로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제로, 큐바가 하이, 큐바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이 켜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셋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셋이 1이 되게 되면 여기를 로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로면 여기가 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둘 다 켜버리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둘 다 켜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얘도 로이기 때문에 제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작하는 게 이 SR 래치인데 여기다 뭘 해놨냐면 플락을 넣어놨어요. 자, 플락이 로우면 SR에 상관없이 그냥 유지해요. 스위치를 그냥 시리즈로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클락이 하이일 때만 SR의 통제를 받습니다. 클락이 로우일 때는 SR과 무관하게 현재 값을 그냥 계속 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게이트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낸드 게이트만 해도 CMOS를 쓰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밑에 2개, 위에 2개, 4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는 인버터 2개에 그냥 이걸로 스위치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락드 CMOS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개선시켜서 많이 쓰는 게 D래치 구조입니다. D래치도 마찬가지로 요걸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버터 2개가 있죠, 그죠? 인버터 하나, 2개가 있고요. 인버터 2개가 있는데 얘는 항상 입력이 출력에 연결되어 있고 입력이 출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입력 출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할 수 있게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얘는 NMOS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NMOS를 써도 되는 게 어차피 트레이숄드 이하로만 만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홀딩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파이가 지금 이게 이 상태로 볼까요? 이 상태로 보죠. 첫 번째 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얘가 로고 얘가 하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버터가 백투백으로 그냥 물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입력은 끊어져 있어요. 이미 홀드 상태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트. 여기 왔다면 얘가 하이가 되고 얘가 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래치가 D 값이 이렇게 돼요. 자, 1번 스테이트와 2번 스테이트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D 값이 나오겠죠. 인버터 2개가 쳤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홀딩을 하니까 D와 상관없이 이 값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D 래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모리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터락킹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인버터가 서로서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트레시홀드보다 약간만 크면 그냥 그 스테이트로 계속 가고요. 조금만 작으면 작은 스테이트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컸으면 큰 데로 가고요. 작았으면 작은 데로 가고. 여기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가 작았으면 여기는 큰 데로 가고 여기가 컸으면 여기는 작은 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SR 래치가 가장 기본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핀들. 셋과 리셋할 수 있는 핀을 빼고 인터락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고요. 인터락킹 구조를 이런 스위치, 풀다운 스위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는 패스트 렌즈 조직하고 섞어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이걸 우리가 D 대치라고 하고요. 나중에 D 대치 두 개를 붙이게 되면 D 플립플랍이 됩니다.